그날 저녁 관심이는 격리되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일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문도 모른 채 북방에 수감된 관심이는 극도로 흥분하기 시작한다. 1년 전 배터리 케이지식 양계장에서 생활할 때 안 좋았던 기억이 떠오른 걸까. 이번 일로 관심이가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냥 방치할 수가 없었다. 이곳에서 몇 주간 생활하다 보면 상처난 곳도 다 아물고 벗겨진 깃털 부위에도 풍성하게 다시 새 깃털이 자라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의 심정을 알 리 없는 관심이는 화가 단단히 난 것 같다. 잠시 뒤 어느 정도 진정된 관심이는 자리를 잡고 앉아서 여전히 소리를 지른다. 결국 현실을 인정하게 된 관심이는 이곳에서 잘 지내게 될 것 같다. 며칠 전 이 물건을 발견했을 때 나는 이쁜이를 위해 하늘에서 내려주신 선물이라 생각했다. 누가 보든지 쓸모없는 쓰레기지만 이쁜이에겐 목숨과도 같은 사료통이 된 것이다. 부리의 장애가 심한 이쁜이는 사료를 쪼아 먹을 수 없어서 혓바닥으로 훑어먹는다. 그러다 보니 통 안에 있는 사료는 자꾸만 사료통 밖으로 떨어졌고 이쁜이는 사료를 먹는 게 쉽지가 않았다. 새로운 사료통의 가장 큰 장점은 사료들이 계속해서 바닥 쪽에 모이게 되어 있는 통의 모양이다. 이쁜이는 먹는데 시간이 걸릴지언정 사료가 통 바깥으로 떨어져서 못 먹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된 것이다. 사실 겨울철이 되자 채소가 딱딱해져서 그동안 이쁜이는 먹이 활동이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혹시라도 못 먹어서 죽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정말 많았었다. 처음 이 통을 발견했을 때 이쁜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장애가 있는 이쁜이는 다른 동물들이 있을 땐 사료를 먹지 않는다. 어릴 때는 다른 거위들과 함께 먹기도 했으나 어느 정도 자란 뒤부터는 혼자가 아니면 잘 먹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닭들이 닭장 안에 있을 때만 이쁜이가 사료를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먹이 활동을 하는 낮 시간에는 굶고 아침 일찍과 저녁에만 사료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이쁜이는 한번 사료를 먹기 시작하면 거의 1시간 동안 먹는다. 하지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 염소들은 나무가지 먹는 걸 아주 좋아한다. 개들이 갯껌을 좋아하듯 염소들에겐 나무가지가 갯껌이나 다를 바 없다. 요즘 나무 전지 작업을 한 뒤 잘린 나무들을 토르에게 갖다 준다. 계속 묶여 사는 토르에게 해줄 수 있는 나만의 미안함의 표현이다. 토르도 삐삐도 나무 잔가지를 먹느라 정신이 없다. 맛있게 먹고 있는 염소들을 보고 있자면 내 마음도 좋아진다. 요즘 삐삐는 눈에 띄게 살도 많이 쪘고 배도 불러오고 있다. 삐삐도 첫 출산이지만 나도 출산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 과연 안전하게 출산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그런데 문제는 출산 예정일이 언제인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올라온 유튜브 영상을 보면 염소가 출산한 뒤에 사람이 새끼를 수건으로 닦아주는 장면이 있었다. 한겨울에 그것도 밤에 태어날 경우 사람이 닦아주지 않으면 추위로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다. 제발 내년 2월 말고 3월 정도에 새끼가 태어나길 바란다. 관심이는 감방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어제 상처 부위에 연고를 발라줬는데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상처는 거의 다 아물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이곳에서 금욕 생활을 하며 깃털이 벗겨진 등 부분에 새 깃털이 날 때까지 머물러야 할 것 같다.
다른 암탉들이 관심이에게 면회를 온 것처럼 많이 모여있지만 지금은 사실 저녁 식사 전이라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다. 동물들은 배꼽 시계가 정확해서 조금만 사료를 늦게 주면 빨리 달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졸졸졸 따라다닌다. 이쁜이도 밥 달라고 왔지만 지금은 닭들이 너무 많아서 좋은 타이밍이 아니다. 닭들이 이쁜이가 못 먹도록 방해하고 결국 다 뺏어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닭들을 닭장 안에 넣고 난 뒤 이쁜이에게 사료를 주었다. 멋진 사료통을 발견하게 된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고비가 우리 농장에 온 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 고비는 우리 무리와 함께 다니지만 성격은 판이하게 다르다.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또 조용해서 지금까지 우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내년에는 머스코비 유정란을 몇 개 부화해서 가족을 만들어줄 생각이다. 가족이 생기게 되면 영영 이곳을 떠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날 밤 써니가 있는 닭장에 들어왔다. 늘 그렇듯 백자매들은 자기들끼리만 한 곳에 모여 잠잘 준비를 하고 있다. 농장에 온 지 이제 2개월이 지난 백자매들은 알을 낳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장을 했다. 이제 혼자가 된 병아리도 늘 잠자는 장소에서 자리를 잡고 앉아있다. 병아리는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많이 자라서 덩치가 꽤 커졌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 정도로만 건강하게 쭉 살아주길 바란다. 식탐이 많은 써니는 늘 늦게까지 사료를 먹는다. 병아리도 이제 독립을 했으니 이제 원래 살던 닭장으로 보내야 하나 생각 중이다. 3주 뒤에 태어날 아기 오리들을 위협한다면 아마도 이곳에서 나가야 될 것이다. 제리도 늘 자던 곳에서 자리를 잡고 앉아있다. 그런데 캔디가 보이지 않는다. 톰은 지금 일주일째 골프공이 자기 아린 양 열심히 품고 있다. 몇 마리가 태어날지 모르지만 지금 부화기 안에는 톰을 위한 아기 오리 3마리가 열심히 자라고 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캔디도 골프공을 품고 있다. 아마도 캔디는 톰에게 라이벌 의식이 있는 것 같다. 2마리가 태어나면 1마리씩 나눠주면 될 것 같고 만약 3마리 모두 태어난다면 톰에게 2마리를 줄 생각이다.